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벤처와 리더십 수업입니다. 벌써 5주차가 되었는데요. 오늘 할 주제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재로는 58페이지부터 하게 되는데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셀프 리더십, 우리 벤처와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의 직접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서 내 자신에게 리더가 되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친구들이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시간 동안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며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에 하기에 앞서서 2020년 2학기 핵심 역량 진단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설문조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자신의 생각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동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죠. 자, 다 찍었죠? 다 찍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제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 중에 한 분야로 요즘에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리더십, 혼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리더를 따라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츠와 심스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어요.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을 셀프 리더십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요즘에 이야기하는 거는 셀프 리더가 스스로가 리더에 대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만 구성원들, 조직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가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자기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이끌고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정해놓은 자신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나요? 자신과의 약속은 잘 안 지키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의 약속은 잘 지킬까요? 나한테는 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나한테는 약속을 참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둘 다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의 약속, 나 자신한테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행동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힘든 거를 싫어하죠. 힘든 거를 싫어하고 귀찮거나 이런 부분은 다 싫어해요. 편한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달리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죠. 이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누워있던 사람이 앉는 거, 앉아있던 사람이 걷는 거, 걷는 사람이 뛰는 거, 이거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한테 약속을 잘 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약속 많이 하죠.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 올해는 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 올해는 운동 좀 해볼까 하는데 작심삼일. 금연을 해야 되겠는데 작심삼일.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작심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것도 작심삼일.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나한테 대충 해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다이어트 실천을 해. 영어 공부를 회화를 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습관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매우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최소 21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싶다면 21일 동안 멈추지 않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넥 등이 이야기한 정의는 과업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 지시와 자기 동기부여를 고양시켜서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서 취하는 자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셀프 리더십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지 라고 하는 지시가 필요하고 그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는 지시가 있다면, 아, 다이어트를 해야 예뻐 보일 수가 있어, 멋져 보일 수가 있어 라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동기부여가 모여지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형성되면 그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끔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그쵸? 온라인 수업은 직접 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업을 금요일날 하게 되는데 금요일날 수업을 바로 듣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듣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미루다가 못하다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의지로 한 건지 아니면 떠밀려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하는 부분이죠. 요즘에 공부에서 자기주도형 학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하듯이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 또는 삶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구성원 개인들한테 초점이 맞추어진 리더십을 말해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자율성, 긍정적인 자율성, 스스로 약속한 목표의 일정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구성원한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그 목표에 이루어서 완성이 된다라는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조직에는 효율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조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조직이 기업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국가가 되든 영향력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성원에게 필요한 능력 개발을 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다 또는 외국어 능력이다 하는 부분들이 돼야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죠.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기술이 없는데 의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쳐야 이제 그 기술이 습득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능력, 기술 그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 셀프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된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직무 몰입과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셀프 리더십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직무에 몰입이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성원들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가 맡은 바에 따라서 일을 수행을 하면 그러면 함께 능력이 또는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조직은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직은 서로 안 하려고 돼서 조직은 과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셀프 리더십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셀프 리더십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전에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계의 하나처럼의 역할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주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는 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지만 이게 기술이 필요하구나 농사에도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농사라고 하는 부분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사람이 열심히 해도 환경이 안 따라주고 기후가 안 따라주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거의 어떤 기계의 부품과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그런 가장 큰 요인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통해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예전과 달라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걸까요?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형태가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자동화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자동화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기계나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지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공장이나 기계가 에너지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됐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보다 지금 더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춰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서부터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구나 라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몇 년 후가 되겠죠.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 예를 들어서 뭐 버거킹,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직접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주문서가 주방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완전히 다 자동화된 건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치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치가 안 되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무원도 매우 중요한 업무죠. 나라를 관리하고 행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 기술이 그런 부분이죠.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계속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서 배달만 해도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 수 있죠. 구두 닦기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을 벌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배달을 하거나 구두를 닦는다고 해서 그만큼 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비행기 값을 낼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근데 우리는 비행기 값 정도는
그렇게 뭐 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못 낼 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비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받을까요? 10만 원을 받나요? 5만 원을 받나? 대학생이니까 50만 원을 받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의 용돈을 받는지, 10만 원을 받는지, 50만 원을 받는지, 30만 원을 받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면 발리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어요. 그 휴양지에 보면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 합니다.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죠. 그러면 발리는 물가가 매우 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발리는 물가가 싸서 임금을 9만 원을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햄버거 하나 먹으면 한국과 같이 5,000원, 만원 이렇게 합니다. 뭐 한국보다 조금 쌀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엄청 싸진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친구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돈이 그 나라 사람들은 월급이다. 그걸로 한 달을 생활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 오토바이 하나 갖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소원이에요. 차가 있으면 엄청 큰 부자죠. 엄청 큰 부자고 로망이 되죠. 집값도 매우 싼 편이 아니에요. 비싼 편입니다. 거의 한국에 있는 집값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비싼 형태의 집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금이 그 나라는 매우 저렴하죠. 태국을 가도 임금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러시아에 가도 임금이 한 100만 원 될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나라들 뭐 중국도 옛날에는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100만 원 정도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금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죠. 그래서 이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제조를 하는 사람의 임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일수록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회사를 이전을 합니다. 회사를 이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셀프 리더십이 더 필요한 형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수업 시간은 계속 이어서 1교시, 2교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원리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에 강점이 있고 어떠한 것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 목표를 이루기 어렵겠죠. 나는
몸무게가 70kg인데 35kg로 뺄 거야 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안에 10kg를 뺄 거야. 이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1kg 빼기도 힘든데. 그래서 적당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해를 했을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치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범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난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뭐 영어 회화를 끝낼 거야.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거의 안 되잖아요. 하루만 안 자도 쓰러지겠는데 어떻게 일주일 안 자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통제 능력을 초과한 거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은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주도 능력인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셀프 리더십이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의 조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주도 능력이 향상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부분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자신감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있어도 문제예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셀프 리더십에는 4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에 6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자기 관찰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관찰을 해야 되죠. 내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가를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사람은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뭐 누가 무엇을 했을 때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아마 본인마다도 개인마다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치킨 냄새를 맡으면 뭐 맥주를 마시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관찰이 우선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힌트 전략인데요. 내가 그대로 살면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힌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해내고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이나 점검표 같은 것을 가지고 붙여놓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포스트잇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해요. 스마트폰에다가 예약도 걸어놓고 일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도 메모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힌트 전략을 써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없는 삶, 목표가 없는 개인은 매우 불행하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죠. 돛단 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단기 목표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고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지?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셀프 리더십에서는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요인은 자기 보상이에요. 어떠한 부분을 셀프 리더십을 해서 스스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이 잘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한테 보상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물질적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마카롱 하나는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자기 보상.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가 잠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이 따라줘야지 셀프 리더십이 강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벌칙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벌칙이 필요하죠. 자기 벌칙을 너무 부정적으로 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죄의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식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벌칙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벌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웠거나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지 못한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벌칙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세게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벌칙이 없으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이어트를 못했다. 내가 뭐 헬스클럽을 끌렸는데 뭐 못 갔다. 운동을 못했다. 라고 하면 자기 벌칙으로 그러면 뭐 출근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이런 거를 그럼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가야지 라고 하는 벌칙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기 벌칙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를 못하면 푸시업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벌칙을 정하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발전이 되는 형태의 그러한 벌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셀프 리더십도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수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스스로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가 첫 번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일만 시간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추고자 할 때 그 분야에서 약 한 10년 정도, 일만 시간이면 약 10년 정도의 일을 해야지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도 이제 20살이면 30살이 되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 분야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면 더 늦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30%, 35%, 이 정도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부분인데, 독일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 대부분의 성격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재능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진로가 정해지고 중학교 갈 때 그 진로에 맞는 중학교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인턴도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죠. 그럼 중학교 갈 때 나이가 12살, 13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분야의 인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12살, 3살 때부터 시작을 하면 1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되죠? 22살, 23살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됐을 때 나이가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 그 친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약 10년 정도 돈을 법니다. 그럼 10년 정도 벌면 32살, 3살 이렇게 되면 기반을 잡게 돼요. 기반을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걸 보면 그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기반을 잡았을 때의 나이가 30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돼서 기반까지 잡고 하는 데가 32살, 3살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시작할 때의 나이가 그때쯤 돼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약 20년 정도의 전문가로서 되는 게 그 나이가 되는데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공부를 언제까지 하냐면 거의 뭐 30살까지 하니까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26, 7 이렇게 되죠. 또 요즘에는 또 해외 연수라고 그 어학 연수라고 해서 또 1년 갔다 오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면 28, 9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취업 준비한다고 1년, 2년 또 진행이 되고 또 요즘엔 또 학원도 가요. 또 학원 가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 때가 30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10년 하면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40이에요. 40살. 그때부터 10년 일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결혼을 하죠. 30살 전후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취업이 늦어지니까 결혼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현실이 요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주변에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보면 여기에 셀프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주도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자유, 외적인 자유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요즘에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학교에 왔잖아요. 아니면 강요해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러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자유를 잘 활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거,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상상력, 그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소신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세워둔 목표가 있나요? 난 나중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기록을 해뒀나요? 목표를 기록을 해줬다. 그쵸? 그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가? OX.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다 O다 하는 친구들은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죠. 세 개 다 X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석세스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의 22년 후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거 계획을 세운 사람이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연봉이 2천만 원이면 2억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기록을 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자기 주도형 삶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야 되니까 목표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지 계획을 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중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뭐 게임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긴급하고 어떤 건 긴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술 마시러 가자, PC방 가자 라고 하면 갑자기 긴급해졌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죠,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다른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내가 1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면 10시간을 해야 돼. 10시간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소중한 거, 중요한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2x2 매트릭스만 정해서 내가 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만 해도 큰 성공의 도움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치와 내게 셀프 리더십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위지향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찰하고 목표 설정하고 자기 보상하고 자기 징벌하고 자기 암시를 해서 행위를 변화를 줘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준다 하는 것이 셀프 리더십의 행동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보상 전략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즐거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로봇을 만드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 만드는 동안 만들고 나면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프로그램을 짤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자연적인 보상 전략이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강화가 되는 부분에서 자연 보상적인 전략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적 사고 전략이 이제 필요한데, 긍정적인 자기 설득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설득이 필요해요. 자기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설득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과업 집단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요. 해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에 들어서 자기 관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과업 집단을 만들고 그 과업 집단 내의 개인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조력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즘에도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셀프 리더십 또는 조그맣게는 가정의 발전, 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셀프 리더십이 될 거고요. 자,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리더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의 10년 후에는 큰 원하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벤처 리더십이라고 하는 학문은 여러분들이 잘 살게끔 성공하게끔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운 거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직접 실천을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과제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활동 양식지가 9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 9번부터 11번까지 9, 10, 11 3개의 과제를 작성을 해서 한글로 작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 1시간 동안 작성을 해서 바로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0월 1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그래도 추석 당일날 수업을 여러분들이 안 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수업은 10월 2일날 동일하게 진행을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날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해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좀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과제 보면 그 과제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하고 서로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되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조를 나눠서 해야지 되는데 이 조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9번에 있는 활동 양식지는 자신과 친구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핵심 요인을 조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찰, 자기 자신의 경우는 자기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힌트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자기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벌칙은 뭘 하고 있는지, 연습과 훈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과 친구에 대해서 또는 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활동 양식지 10번에 보면 내가 개선해야 될 나쁜 습관 이런 걸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게임의 중독 상태, 쇼핑의 중독 상태, 또는 이제 친구하고 채팅하는 거 있죠. 메신저로 채팅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정도,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흡연하는 거, 또는 뭐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나쁜 습관이 있으면 뭐 늦게 일어나는 거,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활동 양식지 10번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활동 양식지 11번에 보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해가지고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정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이동을 못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친척이나 를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찾아가는 거, 큰 집에 찾아가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못한다라고 해서 못 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 여행은 예약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는 친구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추석을 가족하고 잘 지내고요. 그리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친척들하고도 연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할 때 친척하고 같이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